지난번에 저희가 일부 그 핵심 메시지를 보여드렸던 그 이제 음성 파일 박대령과 변호인 간의 8월 24일 대화 내용인데 이제 그 뭐 진술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알려졌고 또 박대령과 변호인이 그거를 직접 제출도 했죠. 군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군검찰이 접수를 뭐 거부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음성 파일을 들려주려고 하니까 뭐 제지를 했다. 이게 이제 박대령 쪽 주장이고 또 국방부 검찰단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뭐 영상조사실에서 거기서 정식으로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변호인이 거부했다. 근데 이제 엊그제 김정민 변호사가 여기 스튜디오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했죠. 전혀 앞뒤도 안 맞는 말이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때 다 못 들려드렸던 그 음성 파일을 이제 저희가 이제 들려드릴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과 관련된 그런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들려드리고 일부 뭐 조금 관련 없거나 조금 간접적인 뭐 이런 부차적인 내용 이런 분들은 좀 제거를 하고 필요한 부분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더 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그게 제일 지금 걱정스럽다라고 그랬거든요. 차라리 비서관들 선에서 저질러진 일이라면 그 사람을 그렇죠. 희생양 삼아서 그냥 어찌됐든 이제 정리가 돼. 그리고 대통령도 이게 최악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면 뭐 30일 날 정도 보고를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 하고 그냥 말아버렸다면 이거 집행한 놈들 잘못이야. 그렇죠. 근데 다음 날 더군다나 다음 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추론해 보니까 무슨 엄청난 어떤 그 안보실에서 이런 드라이브가 걸렸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보실에서는 자기들 말 맞다나 내일 언론 브리핑도 있고 하니까 대통령한테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31일이. 아침에 이제 전반적인 뭐 국방에 관한 보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한 자료 정도로 어쩌면 달라고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순리대로 보고도 됐는지도 모르죠. 아, 그게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게, 이 안보실이 그날 하루만 이렇게 연락 와서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네. 7월 19일 날 죽었잖아요. 7월 21일 날인가 20일 날 안보실에서 전화가 왔어. 나도 그때 그 대령한테 전화 받았는데 그때 전화 온 이유는 그게 해군 대령 그분이에요? 아니 해병대 아니 다른 대령이라고 제 2년 그러니까 후배거든요. 그분이 전화한 거예요? 네, 똑같은 사람이 전화 와서 지금 안보실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게 해병대 사고인데 해병대에서 하는 게 이게 맞냐? 공정할 수가 있겠냐, 맞냐, 이런 지금 검토다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뭐 국방부하고 너희들이 얘기해서 상급 부대에서 한다면 뭐 그대로 뭐 따를 거지만 뭐 해병대 수사단은 뭐 그런 걸 떠나서 나는 공정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수사 계획서를 보내보라고 했거든요. 누가 편성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수사 계획서를 당시에 그 일광수대장한테 작성해서 안보실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걸 또 보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내가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이 안보실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아, 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모르는데 중수대장한테 걔가 전화를 해서 뭐 보자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 보고가 30일인데 29일 날인가 28일 날 전화 와서 장관님 보고할 것 좀 보내봐라. 뭐 이러니까 중수대장이 아니 그거는 사령관님 지침을 받든지 소단장하고 얘기하든지 해라 못 보낸다. 차라리 그럼 받으려면 사전에 달라고 했구나, 아예. 사전에도 달라고 그랬어. 사전에도 아. 조사본부로 받으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더니만 조사본부하고 또 통화해보면 조사본부는 아직 그 뭐 보고서가 없다라고 한다. 좀 다시 주면 안 되냐 어쩌냐. 계속 그런 전화들이 있었더라고요. 아, 그 전부터. 예.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추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31일 날 언론 브리핑 자료가 이제 넘어간 거고. 30일 날 넘어갔고 31일 날 이제 이상한 시그널이 왔고 그러면 계속 관심 사안이었군요. 예. 그러면 조사본부로 끌어올려서 수사를 할까도 생각했구만. 처음에 초기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장례식을 앞두고 저 21일 날 중간 수사 설명을 가족들한테 했잖아요. 하니까 그때 이제 대대장 둘이가 물에 들어가라 했다. 근데 가족들이 이제 우리 수사단을 신뢰한다. 그래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위에서도 뭐 더 이상 그 주체에 대해서 수사 주체에 대한 논의는 없어진 거거든요. 아니 공정성 염려해서 조사본부로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다면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지? 오히려 공정성 운운하면 엄벌해야 공정성 있다고 누구나 생각하지. 물론 법리적으로야 뭐 양쪽의 객관적 이런 거 공정성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은 그게 아니잖아요. 좀 뭐랄까 좀 엄벌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자기들이 핸들링하기가 좋은 쪽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조사본부로 올려놓으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여러 가지가 좋잖아요. 저기 장관 통해서도 바로바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갈 수 있고. 그러니까 조사본부로 올릴까 생각을 했었구만. 그러다가 이제 저기 제가 추측한 것처럼 결국은 유족들하고 설명할 때도 대대장 이상이 얘기 안 됐으니까 큰 문제 없겠다. 해병대에서 해도 그 생각을 했나 보구만. 유족도 큰 반발 없을 것 같고 또 대대장선 종결인 것 같고 분위기도 또 뭐 기무에서 올라온 첩보도 결국은 이제 대대장 종결이었다고 제가 추정이 되니까 그래서 안심했다가 말하자면 뒤통수 맞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보실에서 저기 안보실 의사도 그렇긴 했겠지만 아무튼 안보실 의사를 넘어서는 대통령의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경로하고 장관한테 바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뻔한 얘기지만 그날 국방부 회의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장관이 31일? 장관이 말하자면 보류 지시를 하려면 그냥 간단하게 지시하면 돼. 나 우즈베키스탄 가니까 내가 8월 5일 날 와서 최종적으로 그렇지. 결제해줄 때가 좀 스톱시키고 있어. 그러면 단장님도 그냥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압박 없었으면 그냥 그럼 뭐 그 장관께서 좀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살펴시 보시라고 하구나. 경찰에 조금만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나 좀 늦춥시다 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날 그렇게 긴급하게 무슨 예를 들면 뭐 저기 관리관 뭐 다 불러서 저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 얘기는 아마 분명히 부사령관이 그날 회의 때 들은 것 같아. 아니 대통령 얘기는 내가 사령관님한테 직접 물어봤다니까. 사령관님한테 사령관님도 갑자기 뻥 쪘잖아요. 31일 날 하는 게 홀딩 돼 버리니까 뭔 상황인지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 봐.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고 뭐 했나 봐. 그러더니 내가 뭐 30일 오후부터는 계속 사령관님실에 살다시피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막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퍼즐이 다 맞춰졌고 그리고 저기 해병대 사령관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VIP가 얘기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고민만 한 것 같아. 그리고 VIP가 그냥 뭐라자면은 그런 거 없이 지시했어도 좀 만만치 않은데 뭐 국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화낸 적이 없다고 해버리면 깝깝하죠. 사령관 입장에서도 참 그러니까 그런 경로가 또 다른 경로를 낳고 이렇게 흘러갔구만. 외압은 분명하고 관리관이 저 정도 헤맨다면 이건 뭐 다 아는 바와 같이 용산이다. 그리고 이미 팩트는 다 알고 있고 참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공포가 번져간다.
네, 이미 말이 뭐 맞네요. 국방부는 공포가 휩쓸어 버렸고 지금 용산도 점점 공포가 번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자기들도 참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아, 내가 그래서 그 질문을 했다. 그러면 왜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왜 보도하는 경례했느냐. 아니 예. 왜 사단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전에 입력됐다라는 것을 아마 사령관하고도 막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사령관하고는 왜 대통령이 아마도 옆에서 사전에 입력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했다가 바로 보고하니까 바로 국방장관 돼 이렇게 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사령관하고 나눴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밤에 안보실에서 공식적 채널로 그 밤에 보고를 들어갔겠냐고요. 누가 전화라도 했겠어요? 아니 들어가서 아침에 했겠지, 쉬시는데 아침에. 네, 아침에 했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비선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비선이 쉽게 대통령 관저하고도 컨택이 되는 비선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들은 1차장인가 뭐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 국방이 나와서 발언하는 그 장관의 눈빛을 보세요. 눈빛이 이미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말라 있고 막 그런 모습이 애처롭죠. 그리고 뭐 그 어떤 의원이죠? 워터게이트 사건 얘기하면서 말 잘해라. 워터게이트도 처음 시작할 땐 별게 아니었다. 거 봐라. 너 계속 거짓말하게 된다. 김영배 의원이죠. 그 양반이 이 포스가 장난 아니대. 우리가 넌 뭐 다른 거 모르겠는데 부하들 자꾸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조금 긴 내용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지막 박대령의 그 멘트가 인상적인데 자기보다는 부하들을 생각하는. 자, 이번 수사에 어떤 그 해병대 정신이라는 정직을 신조로 그야말로 또 그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그다음에 그 책임자들에게 정확하게 책임을 지우고 처벌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거죠. 말하자면 거기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자신의 부하들도 이 사건에 지금 연루가 돼서 불미스럽게 지금 집단 항명의 어떤 그런 동조자로 몰리게 된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박 대령이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죠. 변호사 말 중에 그 공포라는 멘트가 아까 좀 돋보이던데요. 지난해 3월이었죠.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갑자기 이제 그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옮길 때 그때 정말 엄청난 공포가 국방부를 휘몰아쳤죠. 아마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다들 납작 엎드렸잖아요.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얘기한 사람이 있었나요? 국방부 고위직 중에 또 군 고위직 중에 자 이렇게 저렇게 안보상 여러 가지 위협이 초래되는 그런 순간 그런 상황을 맞게 될 텐데 다들 뭔가 거의 공포였죠. 아까 저는 그 김정민 변호사의 그 발언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사태도 이거 참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든 것이 법대로 규정대로 하는 거죠.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민주주의고. 근데 어떤 권력의 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직자들이 바른 말을 못하거나 또는 바른 결정을 하는데 위협을 느끼거나 또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독재국가지 뭐가 독재국가겠습니까? 자, 물론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은 조금씩 이제 더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뭐 이 내용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약간 또 바뀔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박 대령의 주장을 몇 번 이렇게 지금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국방부 쪽에서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 없이 뭐 내보낸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박 대령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규정대로 절차대로 수사를 했고 또 장관 결재까지 났고 그것이 하루 만에 청와대 안보실로 바로 관련 그 자료, 언론 브리핑 자료 거기에 사실 다 담겨 있거든요. 누구가 피의자가 되고 어떤 혐의가 있고 이런 것이 간밤에 올라가고 그 다음날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어졌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고 그리고 직속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은 또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만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지금 와서는 뭐 장관이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사령관이 이걸 받아서 지시를 했는데 박대령이 안 따랐다. 그다음에 경찰로 이첩 보류 지시,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안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구속영장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속영장에도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뭐 빼라. 이걸 사령관을 통해서. 근데 박대령이 안 따랐다. 그래서 항명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해병대 사령관이 진실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수사를 받게 되면 소신 있게 또 자신을 그렇게 믿고 따른 부하를 위해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겠죠. 예. 전날까지도 술 먹으면서 술 사주면서 위로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계속 명확하게 지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계속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 자, 사령관이 물어요. 야, 내가 이거 이렇게 하라는 대로 따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박 대령이 뭐라 그럽니까? 저한테 그런 지시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사령관님 다치십니다. 직권남용으로 다 걸립니다. 그런 충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령관도 명확하게 지시를 못한 거예요. 적어도 박대령 주장으로는. 근데 지금 뭐 사령관이 이제 뭐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또 사령관이라는 자리가 있고 뭐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게 아마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래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일방적으로 보직해임을 당했잖아요. 피의자의 어떤 그 주장, 그다음에 그간의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제시해도 항명이다. 심지어 집단 항명의 수괴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씌워서 일방적으로 지금 일단 이쪽이 당한 거예요. 자,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와 검찰이 재판으로 가면 대등한 위치입니다. 수사 받을 때는 비록 이쪽이 좀 약자지만 그러면 자, 국방부에서 왜 그러면 일부 매체에서 박대령의 주장을 피의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유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지금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약자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대령이 지금 혼자 거의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보직해임 상태에서. 그다음에 자, 그러면 국방부에서 왜 와서 조사를 안 받냐, 정식으로 거기 와서 얘기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국방부 검찰단에 지금 수사를 어떻게 받습니까? 경찰에서 뭐 한다면 혹시 모르지만 거기 어떻게 수사를 받아요? 지금 박대령이 거기서 항명죄를 지금 일단 씌운 상태인데 국방부 그다음에 뭐 보이지 않는 권력 이렇게 다 결합이 돼서 바로 압수수색 들어오고 했잖아요. 바로 그다음에 경찰로부터 그 수사 서류 법에도 없는 지금 행동을 해서 지금 탈취해 갔잖아요. 그 불법이죠. 나중에 특검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겁니다. 경찰도 지금 아마 그 부분에서 어떤 그 의사 진행을 절차를 거쳐서 그런 식으로 그 권한도 없는 국방부 검찰단의 그 수사 서류를 내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그 이제 나중에 다 책임이 돌아오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박대령이 이제 약자의 처지에서 또 본인의 어떤 주장이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낼 데도 없고요. 예. 뭐 공수처 지금 얘기를 하자면 공수처가 어느 세월에 수사를 제대로 할지 저부터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또 수사나 뭐 얼마나 공정하게 할지 이런 부분도 참 미심쩍은데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박대령의 주장을 완전하게 검증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 정황으로 봐서 좀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다 싶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피의자의 어떤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도 보도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 박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김정민 변호사, 자, 박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가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다 이러면서 어떤 권력자에 대한 충고를 했습니다. 자, 이 권력자들뿐만이 아니고 수사기관 종사자들도 정말 진실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진실을 바라보고 올바르고 공정한 그런 판단,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또 내일 그 영장 심사를 할 군사법원 여기 종사자들도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군검찰에서 올렸으니까 뭐 자동으로 오케이. 사실 뭐 많이 그래요. 일반적으로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관계는 또 워낙 특수해서 그렇긴 하더라도 이 사건은 지금 온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신의 이름이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남는다는 것, 부당한 결정이나 부당한 판결을 할 경우에 이런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조성식의 어퍼컷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